안녕하십니까. 저는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 1과 윤대식 연구관입니다. 안전원에서 배출량 조사 및 배출저감 계획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코로나19로 인해 배출량 조사 교육을 오프라인 형태인 동영상 교육과 온라인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1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배출량 조사 제도 개요, 조사 대상 여부 확인 절차, 취급량 및 배출량 산정 방법, 마지막으로 보고 시스템 사용 방법의 순서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개요입니다.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제도란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 과정에서 대기, 수계, 토양의 환경 중으로 배출되거나 폐수, 폐기물로 이동하는 화학물질의 양을 사업자 스스로 파악하고 보고하는 제도로 PRTR 조사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배출량 조사의 목적은 제품이나 원료의 배출 손실량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줄이도록 유도함으로써 기업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는 1984년 인도에서 발생한 보팔 사고를 계기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살충제로 사용하는 메틸 이소시아네이트가 누출되어 2,800여 명의 인근 주민이 사망하고 20만 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한 화학사고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1987년 미국에서부터 유해 화학물질 배출 목록 TRI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어 1996년에는 OECD PRTR 지침이 마련되어 미국, 일본, EU 등의 OECD 국가에서 매년 보고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에 따라 1999년 배출량 조사 PRTR 제도를 본격 시행하였습니다. 시행 초기 100인 이상, 보고 물질은 80종, 취급량은 50톤 이상에서 현재는 1인 이상, 보고 물질 415종, 취급량 1톤 또는 10톤 이상으로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의 법적 근거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이며 화학물질의 배출량 조사 및 산정 개수에 관한 규정의 환경부 고시에서 조사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배출량 조사는 매년 4월 30일까지 보고하며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 시스템에 온라인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유역 환경청에 보고하며 환경청 안전원의 검증 및 합동 현지조사 이후 최종 결과는 다음 해에 대국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출량 조사 미보고 시에는 개선명령에서 영업정지까지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허위보고 및 제출명령 불이행 시에는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대사 사업장으로 대기, 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를 한 사업장 중에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지침서 부록 별표 1의 업종 및 별표 2의 415종 조사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기준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입니다. 조사 내용으로는 사업장 일반 현황, 화학물질별 연간 취급량, 화학물질이 환경으로 직접 배출된 양, 화학물질이 폐수, 폐기물로 외부로 이동된 양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조사 대상 화학물질 및 제품으로는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배출이 발생하는 화학물질이며, 취급의 형태로는 사용, 생산, 보관 및 저장, 처리하는 폐기물 등입니다.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본질적으로 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항들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에서 운행 또는 가동하는 기기, 장비의 가동과 유지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펌프, 컴프레서의 윤활유 등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윤활유를 사용하여 다른 화학 제품을 생산하거나 윤활유 자체를 생산하고 있다면 해당 윤활유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배출량 조사표 작성 절차를 한눈에 알기 쉽게 나타내 보았습니다. 먼저 배출량 조사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물질별 상세 취급량을 산정합니다. 이후 물질별 배출원을 파악 후 배출량을 산정하고 이동량, 자가 매립량도 산정합니다. 조사표를 작성하고 최종 오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시스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는 화학물질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공개하고 있으며 공개 항목으로는 사업장 일반 정보, 대기 수계 토양 배출량, 자가 매립량, 폐수 폐기물 이동량이며 취급량 및 배출 공정 등은 기업 영업비밀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조사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배출량 조사 대상 여부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1단계로 대기 폐수 배출 시설이 있는지, 2단계로 조사 대상 업종에 해당되는지, 3단계로 415종 조사 대상 화학물질 기준 함량 이상인지, 4단계로 415종 조사 대상 화학물질이 1톤 또는 10톤 이상의 취급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고 위 모든 단계를 만족할 경우에 배출량 조사 대상 사업장이며 배출량 보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먼저 1단계로 대기 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및 신고 증명서에 해당 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단계로 사업자 등록증의 업종이 배출량 조사 지침서 별표 1에 해당하는 업종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조업의 경우 업종 코드 상관없이 모두 해당됩니다. 참고로 조사 대상 업종은 총 40개 업종으로 배출량 조사 지침서 별표 1에 있으며 다음의 화면과 같이 중분류까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3단계로 조사 대상 물질이 조사 기준 이상의 무게 함유율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15종 물질의 함량은 모두 0.1% 또는 1.0%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시의 경우와 같이 A 회사에서 세척제가 메틸알코올 0.5%, 포름알데히드가 0.2% 함유되어 있다면 메틸알코올은 기준 함량이 1.0% 미만으로 조사에서 제외되고 포름알데히드만 기준 함량 0.1% 이상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 해당되게 됩니다. 다음 4단계로 조사 대상 물질이 415종 취급량 기준 이상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15종 물질은 1그룹 20종, 2그룹 395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1그룹 물질은 연간 1톤 이상, 2그룹 물질은 연간 10톤 이상 취급하는 경우에 조사 대상에 해당됩니다. 취급량은 순물질 기준으로 환산하며 100% 무게 함유율 기준으로 환산 시 1톤 또는 10톤 이상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15종 각 물질의 무게 함유율 및 취급량 기준은 표의 화면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대상 및 제외사항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 대상 물질의 취급량 등 산정 방법부터는 배출량 조사 전문 업체인 TO21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 취급량하고 배출량 산정 방법 등을 말씀드리게 된 TO21의 장훈이라고 합니다.
먼저 보고대상 물질의 취급량 등 산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출량을 산정하시기 전에 이 취급량을 제대로 산정을 해 주셔야 배출량과 이동량 산정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취급량이 틀리게 되면은 배출량과 이동량이 다 틀어지기 때문에 취급량을 정확하게 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먼저 취급량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급량 조사에 이전에 먼저 사업장에서 어떠한 물질이나 어떠한 제품을 배출량 조사 대상으로 봐야 되는지를 많이들 좀 궁금해 하셔가지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은 다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원료나 첨가제, 보조원료나 반응가스 또는 직접 또는 화학적 변화를 통해서 제품 속에 함유되어 있는 모든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것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공정보조물질 있죠. 촉매나 세정제 등 제품에 함유되지는 않지만 제품 생산 과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보관 저장하는 화학물질 있죠. 참고 특히 탱크 터미널이 이에 해당이 되는데요. 단순히 보관 저장만 하는 화학물질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로 폐수 처리에 사용하는 화학물질과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처리하는 폐기물 등도 다 조사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조사 대상이 되는 화학물질 및 제품을 먼저 확인하신 후 거기에 415종 조사 대상 물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415종 조사 대상 물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신 후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이 1번에 지금 현재 화면에 나와 있는 1번의 함량 기준 그리고 연간 총량, 제조 사용량 기준을 보셔야 됩니다. 먼저 415종 리스트업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함량 기준, 그 다음에 총량 기준을 보셔야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함량 같은 경우는 지침서,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지침서 부록 별표 2에 415종 대상화학물질에 대한 정확한 조사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0.1 또는 1% 함량 기준이 있습니다. 물질별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조사 기준이 0.1%, 1%가 넘는다고 하면은 그 물질이 과연 작년 기준으로 총량 연간 1톤 또는 10톤 이상 사용 또는 제조하셨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는 배출량이 없어도 이렇게 취급량 기준 이상인 물질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물질은 대상 화학물질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즉 보고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단 취급량은 함량을 모두 100%로 환산하셨을 때의 양입니다. 요 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 염산 용액 100톤을 사용하셨다고 하면은 염산 100톤을 취급량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20%를 100%로 환산해서 0.2 곱하기 100, 즉 20톤. 그리고 10% 염산 용액 60톤, 0.1 곱하기 60 해가지고 20, 총량 26톤을 취급량으로 보고를 하시는 겁니다. 염산 용액 100톤, 60톤 함량 고려 없이 다 합쳐서 보고를 하시면 안 되시고요. 꼭 함량을 모두 100%로 환산하신 다음에 그 양을 사용량 또는 생산량으로 보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취급량 조사 시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취급량의 단위는 톤 단위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취급량, 그러니까 보고 시스템에 입력을 하실 때 단위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끔 그 화학물질 통계조사랑 좀 혼동하셔가지고 단위를 이렇게 변경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단위 변경은 안 되고요. 단위는 톤 단위이기 때문에 톤 단위로 입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취급량 같은 경우는 생산량과 사용량으로 나눠서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산량과 사용량에 약간
혼동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혼동하시는 사업장이 있으신데, 생산량은 말 그대로 화학 물질을 생산한 양입니다. 그런데 간혹 화학 물질을 제조해서 사용하시는 경우 있죠. 사업장 자체에서 화학 물질을 제조한 다음에 바로 사업장에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생산량으로만 산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생산량으로만 산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황산 20호톤을 생산해서 pH 조절제로 사용했을 경우 사업장은 황산의 생산량을 25톤으로 산정하고 사용량은 산정하지 않습니다. 네. 생산해서 자체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생산량으로만 산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매해서 희석 또는 농축해서 제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사업장에서 원료 물질을 사용해서 혼합, 희석, 농축, 분리, 정제 등을 과정에 거쳐서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는 사용량으로 계산된 것이므로 생산량과 중복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단순히 농도 변화, 희석 이런 경우에는 구매해서 사용한 양으로 보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회수해서 사용하는 양도 있습니다. 네, 보고 시스템을 로그인해 보시면은 회수해서 재사용하는 양도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수해서 사용하는 양은 별도로 산정하셔가지고 입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함량을 모두 100%로 환산해서 입력을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이 중금속 및 그 화합물의 취급량은 함량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예를 들어서 구리가 포함된 중금속 화합물이다 라고 하면은 그 물질의 총량을 취급량으로 산정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황산구리 10톤, 염화구리 20톤 사용했을 경우 둘 다 구리 및 그 화합물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황산구리 10톤, 염화구리 20톤, 즉 30톤을 구리 및 그 화합물의 사용량으로 보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고 시스템에서 중금속 물질 이제 입력을 하실 때 중금속 물질 같은 경우, 중금속 화합물 같은 경우는 대표 물질로 물질명으로 검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중금속 화합물질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합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섞여 있고 그다음에 카스 넘버가 좀 여러 가지가 물질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구리가 포함된 중금속 화합물이다라고 하면은 구리 또는 알루미늄이 포함된 화합물이면은 알루미늄 이렇게 물질명으로 검색하셔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유사명으로 인해서 카스 넘버가 전혀 다른 물질을 보고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히드라진 수화물, 발연 황산 같이 유사명으로 인해서 카스 넘버가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물질로 인식하셔가지고 보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것도 주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금속 및 그 화합물의 경우 기체, 액체 분말 등의 형태로 취급하거나 또는 물리적 가공, 산세, 용융 증발, 용해 등 화학적 가공 이런 공정을 거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 물질에 해당이 됩니다. 한마디로 물리적, 화학적 처리 및 가공을 한다라고 하면은 중금속 물질을요 다 대상에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구입해서 소분해서 판매하는 경우 말고는 물리적, 화학적 가공을 하신다고 하면은 다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보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업장 건물 철거 중 발생하는 성명 등과 같이 사업장 시설 자체의 일부분인 화학물질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대상에서 제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취급량 조사 예시를 좀 보겠습니다. 사업장에서 아래와 같이 여기 나와 있는 표와 같이 원료 물질, 원료 A, 원료 B에 있는 물질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원료 A에는 메탄올이 있고 톨루엔, 그리고 원료 B에는 수산화나트륨과 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원료나 화학 물질 또는 뭐 여러 가지 구매한 그 제품을 확인하셔가지고요. 그 제품이나 원료에 어떠한 물질이 있는지 성분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분을 정리하셔가지고 415종 대상 화학 물질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물질이 과연 그러면 얼마나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415종 대상 화학 물질을 먼저 확인하신 후 함유율, 무게 함유율과 그 다음에 총량, 총 사용량 또는 생산량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원료 A와 B에 있는 물질들이 어떤 물질이 있고 어떤 게 해당이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료 A에는 메탄올과 톨루엔이 있습니다. 무게 함유율 보니까 50%, 30%. 원료 A 총 구매량이 200톤이니까 메틸 알코올의 무게 함유율이 50%, 즉 메틸 알코올만의 사용량은 100톤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죠. 100%로 환산해서 그 양을 사용량으로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톨루엔은 200톤 중에 약 30%니까 60톤이 톨루엔의 사용량이 되겠죠. 이렇게 원료 A에 있는 메틸 알코올과 톨루엔은 무게 함유율 기준과 사용량의 기준을 만족하기 때문에 두 가지 물질은 해당이 됩니다. 보고 대상이죠. 자, 그런데 원료 B를 보니까 수산화나트륨이 10% 들어있습니다. 무게 함유 기준을 만족을 합니다. 그런데 사용량을 보니까 4톤 밖에 되지 않죠. 즉 취급량 기준 미만이기 때문에 수산화나트륨은 여기서 제외를 시켜줘야 됩니다. 수산화나트륨의 연간 취급량 기준은 10톤입니다. 따라서 10톤 미만이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를 해주시고요. 물 같은 경우는 무게 함유율 사용량은 다 만족하지만 415종 대상 화학 물질이 아니죠. 네, 대상 화학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물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제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15종 대상 화학 물질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지침서 별표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카스 넘버로 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의 카스 넘버와 매칭을 한번 시켜보셔서 해당 물질이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분 확인 방법입니다. 보통 이제 성분 확인을 하실 때 MSDS 많이 보시죠. MSDS 보시면은 성분이 나와 있는데 간혹 혼합물인 경우에는 이렇게 함유량이 농도 범위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를 들어서 35%에서 40%, 뭐 10에서 15%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간 값을 농도로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즉 35에서 40의 중간 값인 37.5를 그 물질의 함유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MSDS에 이제 성분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MSDS에 기재되어 있는 문의처나 이제 판매자분들에게 조사 대상 화학물질 함유량 등을 문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화학물질 그 수출입 관련 서류에도 구성 성분 자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공정별 배출 이동량 산정 방법입니다.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환경으로 얼마나 배출이 되는지, 또한 폐수나 폐기물 형태로 얼만큼 위탁 처리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바로 이 공정별 배출 이동량 산정 방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는 이제 제목 자체가 배출량 조사이다 보니까 배출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거나 또는 배출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는 배출량이 극소량이거나 또는 없어도 취급량 기준 이상이라고 하면은 대상이 포함되시고요.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즉 배출량의 유무는 배출량이 없다고 해도 취급량 기준 배출시설 업종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은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배출 이동량 산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위 공정별 배출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공정이 있죠. 저장 시설이 있고 또는 배관, 제품 제조 공정에 해당되는 혼합 공정이라든가 코팅 공정, 그리고 세정 공정 등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환경오염 방지 시설, 대기오염 방지 시설 중에서도 스크러버 또는 흡착탑, RTO 등등이 대기오염 방지 시설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빗물을 통한 배출과 누출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으로 배출이 되는 비정상 조업, 크게 5가지 배출원이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이제 선택을 하시는 공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저장시설. 저장시설은 대부분 원료를 구입하시면 바로 제품 제조 공정에 투입을 하기 전에 저장탱크나 저장시설에 먼저 보관 저장을 하시죠. 따라서 저장탱크에 저장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 저장시설에서의 배출량을 꼭 산정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희발성 물질을 배관을 통해서 이제 제조 공정에 투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배출량 산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또한 코팅 공정이라든가 코팅제를 사용하는 코팅 공정, 그다음에 세척제를 사용하는 탈취수정 표백 공정 등등, 그다음에 두 가지 물질을 혼합하는 이제 혼합 공정 등등 여러 가지 제품 제조 공정에 해당되는 공정을 확인하셔서 우리 사업장에서는 어떠한 공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각 사업장에서는 공정별 주요 배출원을 먼저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사업장에 만약에 이제 저장시설과 배관이 있고, 그리고 코팅 공정에 있다라고 했을 때 저장시설, 이송배관, 그다음에 제조 공정에서 코팅 공정, 그리고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있다라고 하면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이렇게 총 4군데서 배출량 산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저장 시설에 대기오염 방지 시설이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 최종 배출구는 대기오염 방지 시설이죠. 이렇게 최종적으로 연결돼 있는 배출구에서의 배출량을 산정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코팅 공정에 있다라고 하면은 코팅 공정이 100% 이제 밀폐되어 있으면은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비산되는 양이 있을 수 있겠죠. 예. 비산대기 배출량이 이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정별로 사업장에서 우리 사업장에는 어떤 공정이 있는지, 원료 투입부터 제품 출하 전까지 어떠한 공정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신 후 그 공정에 해당되는 그 배출량을 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폐기물이나 폐수가 발생할 수가 있죠. 폐수나 폐기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만약 폐수 폐기물이 나온다고 하면은 자체 처리하는지 아니면은 위탁 처리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셔서 산정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어 정리를 먼저 좀 해드리겠습니다. 배출량 산정을 하시다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 발생량, 그리고 배출량, 이동량, 자가 매립량입니다. 발생량은 단위 공정에서 이제 대기 수계, 오염물질로 발생돼서 대기나 수계로 배출될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양을 바로 발생량이라고 합니다. 단 발생량은 실제로 배출되는 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출이 되기 전에 발생된 양이고요. 그럼 배출량은 바로 환경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입니다. 즉 대기나 수계 토양으로 직접 또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거쳐서 배출되는 양을 바로 배출량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야외에서 이제 도장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야외에서는 이제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이런 게 없죠. 부스가 없기 때문에 발생량이 곧 그러니까 대기오염 물질의 발생량이 곧 배출량이 되겠죠. 반면에 실내 코팅 부스에서 코팅을 한다라고 하면은 코팅 부스에서 발생된 화학 물질이
100%다 배출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서 코팅 부스에서 이제 코팅을 한다라고 하면은 발생량과 배출량이 양이 달라지겠죠. 하지만 실외에서 한다라고 하면은 발생량이 곧 배출량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공정인지에 따라서 배출량과 발생량과 배출량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는 같아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를 꼭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동량은 폐수 위탁 처리를 위해 폐수 처리 업체로 보낸 폐수 또는 폐기물 처리 업체로 위탁 처리한 폐기물의 양입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폐수 처리 업체, 즉 공동 처리장, 하수 종말 처리장, 종합 처리장 등으로 보낸 폐수도 이동량입니다. 공동 처리장, 하수 종말 처리장, 종합 처리장으로 보낸 양도 이동량이기 때문에 간혹 이거를 수계 배출량으로 보고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폐기물을 위탁 처리했을 때는 이동량으로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 자가 매립량이 있습니다. 사업장 내에 위치한 관리형 또는 차단형 매립지에 매립한 화학물질의 양을 자가 매립량이라고 합니다. 자가 매립량은 사업장 자체 내에 매립한 거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 업체에 이제 보냈을 때 폐기물 처리 업체가 매립을 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폐기물을 위탁 처리했는데 위탁 처리한 폐기물 업체가 매립했다라고 해서 그걸 자가 매립량으로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업장 내에 위치한 매립지여야 합니다. 자가 매립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정 방법이 있습니다. 배출량을 산정하실 때에는 크게 4가지 방법을 통해서 배출량을 산정합니다. 첫 번째가 직접 측정법, 두 번째 물질수지법, 그리고 배출계수법, 공학적 계산법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측정법은 단어 그대로 직접 측정해서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배출되는 유량이나 농도를 직접 측정해서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이고요. 측정 기록부를 보시면은 아마 대개 측정 기록부를 보시면은 유량, 그 물질의 농도 등이 나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유량이나 농도를 통해서 배출량을 직접 산정하는 게 바로 이 직접 측정법입니다. 단 유량이나 농도의 변화가 클 경우에는 계산 주기를 분기나 또는 한 달 주기로 해서 연간 총 배출량을 산정해 주셔야 됩니다. 대개 측정 기록부에 있는 농도는 그 순간 농도기 때문에 이 양을 그러니까 1년 기준으로 환산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단순히 한 번 그러니까 기록부가 예를 들어서 뭐 매달 측정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낮은 거를 골라서 이렇게 배출량 산정하시면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다 각 월별로 산정하신 걸 토대로 배출량을 산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수지법입니다. 물질수지법은 어떻게 보면 배출량 산정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 아시죠? 질량 보존의 법칙. 쉽게 말하면은 사용량이 100이면은 그 100이라는 양이 어디론간 다 나가야 되죠. 즉 인풋이 100이면은 아웃풋도 100이어야 한다가 바로 이 물질 수지법입니다. 100톤을 사용했는데 제품으로 환경으로 폐기물로 나가는 양이 10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나머지 90이라는 숫자가 비는 거죠. 따라서 물질 수지법은 인풋이 100이면은 아웃풋이 100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배출계수법입니다. 배출계수법은 통계적으로 산출된 평균 배출량 값을 이용해서 유사한 배출원의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이제 밸브 펌프, 압축기, 플랜지 같이 배관 시스템의 배출량 산정에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이제 배출계수법은 뭐 평균 배출계수법, 누출기준 배출계수법 등등이 있으니까요. 각 사업장의 오염원 관리 실태에 따라 그 사업장에 해당되는 그런 방법을 이제 사용하셔가지고 배출량을 산정하시길 바랍니다.
공학적 계산법은 화학 반응식, 조사 대상 화학 물질의 물리적 성질 또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등과 같이 물리화학적 법칙이나 이론 등을 사용하거나 공정 설계 자료, 생성 공정이나 방지시설 제거율, 수율, 효율 등 성능 지표를 이용해서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이 바로 이 공학적 계산법입니다. 공학적 계산법은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산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 산정 프로그램을 활용하셔도 되고요. 또한 워크시트, 엑셀 시트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공학적 계산법을 조금 더 수월하게 산정하실 수 있게, 활용하실 수 있게 엑셀 워크시트가 있으니까요. 이 두 가지를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워크시트는 뒷부분에서 어디서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지 제가 좀 뒤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출량 산정에는 대기로의 배출량과 수계로의 배출량, 토양 배출량 등등이 있습니다. 먼저 대기로의 배출량에는 점 오염원과 비산 오염원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고 시스템에서 대기로의 배출량 입력하실 때 점 오염원 그리고 비산 오염원을 나눠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굴뚝이나 덕트, 방지시설 등과 같이 국소배기 강제 배기 장치, 즉 기체 흐름을 일으키는 장치를 통해서 대기로 배출되는 게 바로 이 점 오염원이라고 하고요. 비산 오염원은 사업장 내에서 이제 제조 사용 또는 공정 중에 배출되거나 또는 부주의한 취급 사고 등으로 인해서 대기로 배출되는 것을 바로 비산 오염원이라고 합니다. 즉 국소배기 장치 통해서 나가는 게 기체 흐름을 일으키는 장치를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공정 중에 자연적으로 발생해서 환경으로 배출되는 것을 바로 비산 오염원이라고 합니다. 수계로의 배출량은 공공수용으로 바로 직방류하는 걸 바로 수계로의 배출량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천이나 호수, 항만, 해안 등으로 방류하는, 배출하는 것을 수계로의 배출량이라고 하고요. 폐수 처리 시설, 폐수 종말 처리 시설, 하수 종말 처리 시설로 보내는 것은 이동량이니까 이 부분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동량으로 보고하셔야 될 걸 수계로의 배출량으로 보고하시는 사업장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이동량으로, 그러니까 폐수 종말 처리 시설이나 하수 종말 처리 시설로 나가는 양은 이동량으로 보고하시고요. 공공수역으로 바로 방류하는 거, 공공수역으로 바로 직방류하는 것을 배출량으로, 수계로의 배출량으로 보고하시길 바랍니다. 토양으로의 배출량은 취급시설, 장치 등 누출, 사고 등으로 인해서 부주의에 의해서 토양으로 배출되는 것을 토양으로의 배출량이라고 합니다. 즉 사업장에서 이제 사고나 사고 등에 의해서 누출되는 거 있죠. 바로 토양으로 흘러 들어가는 경우는 이럴 때 토양으로의 배출량으로 보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토양으로 바로 버리는 경우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토양으로의 배출량은 사고 시 또는 누출 시 부주의에 의해서 누출됐을 경우에만 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가 매립량은 사업장 내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장 내에입니다. 사업장 내에 관리하는 차단형 또는 관리형 매립장에 매립하는 양을 자가 매립량이라고 합니다. 폐수 처리 업체로의 이동량과 폐기물 처리 업체로의 이동량이 있습니다. 즉 폐수를 위탁 처리하는 경우는 폐수 처리 이동량으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경우는 폐기물 이동량으로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게 폐수 부분에서는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종말 처리장, 공동방지시설 쪽으로 보내는 양은 폐수 이동량으로 보고하시는 게 맞습니다. 수계로의 배출량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즉 외부 업체로 이동해서 처리하는 것은 다 폐수 처리 업체로 이동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폐기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탁 처리하는 경우는 폐기물로 보시는데 단 유상으로 폐기물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품으로 보기 때문에 폐기물 이동량으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로 위탁 처리하는 양을 폐기물 이동량으로 보고하시는데 유상으로, 즉 폐기물 비용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받고
폐기물을 판매하는 경우는 폐기물 이동량으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예, 그 부분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부터는 참고 자료입니다. 저희가 공정에 대해서 이제 개요를 각 공정별 개요를 넣어 놨는데요. 각 공정별 개요는 일단은 지침서를 먼저 좀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사업장별로 이제 해당 공정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우리 사업장에 어떤 공정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신 다음에 그 공정에 대한 개요랑 그리고 배출원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공정에서는 해당 공정에서는 어떻게 배출이 되는지 등을 확인하시길 바라는데요.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장 시설입니다. 사업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이제 원료 물질을 구입하는 경우는 그 물질을 즉시 생산 라인에 투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죠. 대부분 이제 저장 탱크 등의 저장 시설에 보관 저장했다가 필요시에 이용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저장 탱크의 대기온 물질 이제 배출량을 산정하실 때는 탱크 내 이제 순수 물질 유입 시 탱크 내 압력에 의해서 배출구를 통해서 대기로 발생되는 양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탱크 온도 변화에 의해서 탱크가 이제 팽창과 수축을 반복을 하면은 탱크 내 공간에서 밖으로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들을 이제 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주로 공학적 계산법을 통해서 배출량을 산정하시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워크시트 등을 통해서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시설에서 이제 대기로의 배출량은 발생량 중에서 환경오염 방지시설로 이동되는 양을 제외하고 직접 대기로 배출되는 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방지시설 통해서 나가는 거와 저장시설에서 바로 배출되는 것을 구분하셔가지고 배출량을 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송배관 시설입니다. 이송배관 시설 같은 경우는 사업장의 이제 배관이라든가 뭐 밸브, 플랜지, 공정, 배수구 통해서 이제 공정 배수구를 통한 흐름이나 소형 용기, 뭐 탱크, 로리, 탱크 화차, 트럭 등을 이용한 원료, 자재 제품 등 운송 관련된 일련의 모든 공정을 바로 이송 배관 시설이라고 합니다. 이송 배관 시설은 보통 배출 원수와 배출 개수를 이용해서 배관 이송 도중 화학물질이 비산되는 양을 산정을 합니다. 단 이제 배관 시스템 내에 조사 대상 화학물질의 농도가 0.1% 이하이거나 뭐 취급 조건에서 증기압이 0.1 mmHg 이하인 경우에는 대기로의 배출량을 산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요 산정 방법은 직접 측정법, 배출계수법인데요. 보통 이제 배출계수법으로 많이들 이제 이용을 하십니다. 뭐 조성비라든가 그다음에 배출 원수, 배출 개수, 연간 조업 일수 등을 이용해서 배출량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침서에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배관 관련돼서는 지침서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혼합공정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물질의 물질을 물리적으로 섞는 공정을 의미하죠. 이게 바로 혼합공정입니다. 염료나 뭐 안료 등을 녹이기 위해서 용제를 섞는 경우라든가 또는 폐지나 종이 등을 물에 푸는 공정, 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두 가지 기체의 혼합 또는 고형물끼리의 혼합 등등 이러한 혼합 공정에서의 배출량이 발생이 되면은 배출량을 산정해 주셔야 됩니다. 화학반응 공정입니다. 화학반응 공정은 이제 원료로부터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통해서 제품을 만드는 단계죠. 뭐 축합 반응, 중합 반응, 뭐 산화 환원 반응 등 여러 가지 종류의 화학 반응을 통해서 제품을 만드는 과정 중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뭐 애칭, 약품 처리, 도금 처리 등 화학 반응 및 부대 시설 등으로부터 화학 물질이 증발돼서 환경으로 배출되니까요. 이러한 공정이 있다고 하시면은 배출량을 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팅 공정이죠. 코팅 공정은 휘발성이 큰 물질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산대기 배출량이 가장 많은 공정입니다. 도장, 염색, 뭐 인쇄 공정과 같이 물질 표면에 염료나 페인트 등을 바르는 공정이죠.
대부분의 이제 코팅 공정 같은 경우는 뭐 휘발성이 아무래도 큰 물질들이 많은 휘발성이 큰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배출량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코팅 공정에서의 배출량 휘발성 물질 사용하고 코팅 공정에서의 배출량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코팅제를 사용하시는데 배출량이 없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염색이나 도장, 인쇄, 그리고 건조 공정까지, 강제 건조 공정까지 다 코팅 공정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정이 있으시다면은 코팅 공정에서의 배출량을 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세척 공정입니다. 세척 공정 같은 경우는 이제 산알칼리, 각종 세척제 등의 물질을 이용해서 금속 제품 등의 표면에 묻어 있는 유지나 불순물 등을 제거하는 공정이죠. 표면에 이제 유지 불순물 제거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바로 이 트리클로로에틸렌과 디클로로메탄, 그리고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 할로겐 쪽의 용제들을 많이 아마 사용을 하실 겁니다. 이 용제들의 특징이 휘발성이 굉장히 강하죠. 휘발성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분무하는 방식이라든가 디핑해서 세척하는 방식 등등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굉장히 휘발성이 강하다 보니까 배출량이 많이 나오는 공정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세척 공정에서 TC나 MC 등을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배출량 산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량이 없을 수가 없는 또 공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배출량이 사용량 대비해서 배출량이 굉장히 작다라고 하면은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세척 공정이나 코팅 공정 등 비산 배출량이 많이 일어나는 공정은 사용량 대비 배출량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배출량이 생각보다 사용량 대비 배출량이 많은데 해서 주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많을 수밖에 없는 공정이기 때문에 배출량 많다고 해서 일부러 낮춰서 입력하시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공정에서 배출량이 많다고 해서 속이시면 안 되고요.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분리정제 공정,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는 경우 이제 여과나 분리공정, 정제, 추출 등을 통해서 분리하는 공정이죠. 네, 이러한 공정 중에서도 배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제, 추출, 흡차, 흡수 등 불순물 제거하는 공정, 그 다음에 여과나 각종 분리 공정, 고액, 기액, 이러한 공정에서 배출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계적 가공 공정은 프레스 성형이라든가 파쇄, 그 다음에 압착, 연마 등 여러가지 기계적으로 가공하는 공정이고요. 기계적 가공 공정에서는 배출량도 배출량이지만 이동량도 많이 발생하는 공정 중에 하나입니다. 액상 슬러지 형태로 이제 많이 이동량이 발생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주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동량을 배출량으로 다 해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은 꼭 나눠서 산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조립 포장 검사 공정입니다. 제품을 조립하거나 검사, 그리고 제품을 소분해서 포장하는 경우가 바로 이 조립 포장 검사 공정에 해당이 됩니다. 제품을 저장 용기에 소분해서 넣을 때 특히 이제 배출량이 많이 발생하죠. 이 조립 포장 검사 공정 중에서는 이 소분할 때 용기 내에 이제 증발한 물질의 압력에 의해서 유입구를 통해서 대기로 배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조립 포장 검사 공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대기오염 방지 시설입니다. 대기오염 방지 시설 같은 경우는 각 공정에서 발생된 오염 물질이 연소 시설이라든가 흡착 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등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통해서 처리된 후 대기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이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갖추고 있죠. 물론 대기오염 방지 시설 면제 사업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이 방지시설이 있기 때문에 제품을 제조한다라고 하면은 대기오염 방지 시설에서 배출량이 빠질 수가 없겠죠. 따라서 대기오염 방지 시설은 꼭 한번 만약에 조사표 작성을 다 하시고 나서 방지 시설에서의 배출량이 산정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러면 산정을 해야 되는지 그 예시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땡땡 금속에서 도장제 100톤을 투입해서 코팅을 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도장제 100톤. 근데 도장제 100톤 중에는 톨루엔 35%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톨루엔 35%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톨루엔의 배출량을 산정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자, 공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팅 공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이 출하되는데 출하되는 제품엔 톨루엔이 없습니다. 간혹 도장제의 증착률을 보시고 그 도장제 안에 들어있는 모든 물질의 증착률을 동일하게 적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도장제에 있는 증착률은 대부분 비휘발성 물질의 증착률 때문에 평균적으로 그런 증착률이 나온 거라서요. 휘발성 물질은 다, 휘발성 용제 같은 경우는 다 배출이 된다라고, 한마디로 대기로 발생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도장제 같은 경우, 휘발성 용제 같은 경우는 제품에 포함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코팅 공정과 건조 공정을 거치면서 다 대기로 휘발돼서 배출이 되죠. 따라서 도장제에 있는 증착률을 도장제에 있는 모든 물질에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사업장 같은 경우는 코팅 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팅 시설에 포집 장치가 있고, 포집 장치가 대기오염 방지 시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 방지 시설은 활성탄 흡착 장치가 되어 있고요. 코팅하는 과정에서 포집되지 못하는 양은 비산돼서 배출이 되고, 포집된 양은 방지 시설을 거쳐서 일부 제거되고, 제거되지 못하는 양은 대기로 배출이 됩니다. 또한 제거된 양만큼은 결국엔 활성탄에 흡착이 되겠죠. 활성탄에 흡착이 되기 때문에 제거된 양만큼은 또 폐활성탄을 통해서 이동량으로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물질 수지법의 산정 예시이기 때문에 투입된 양만큼 결국에는 배출량과 이동량이 맞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배출량을 한번 산정해 보겠습니다. 톨루엔 100톤을 투입했습니다. 도장제 100톤을 투입했고 톨루엔이 35%니까 발생량을 보면은 톨루엔은 35톤이 투입됐고요. 35톤이 투입됐는데 제품으로 나간 양이 없기 때문에 결국 35톤이 다 대기로 발생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5톤이 다 대기로 발생됐기 때문에 여기서 단 폐유기용제, 폐기물로 나간 거는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코팅 공정에서 폐유기용제로 나가는 거는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배출량을 산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5톤이 다 발생이 됐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포집 장치에서 코팅 공정에서 35톤이 다 발생이 됐는데 만약에 대기오염 방지 시설이 없다면은 톨루엔 투입된 35톤이 다 코팅 공정에서의 배출량이 되겠죠. 하지만 포집 장치가 있고 방지 시설이 있죠. 따라서 35톤 중에서 포집되는 거 60% 외 나머지 40%가 코팅 공정에서의 비산 배출량이 됩니다. 2번에 나와 있듯이 35톤 중에서 60%는 포집되고 나머지 포집되지 않는 40%는 대기 비산 오염원 배출량이 되겠습니다. 즉 35톤 중에 40%인 14톤은 대기 비산 배출량이 되는 거고요. 코팅 공정에서요. 그리고 포집된 60% 중에 이제 포집된 60%는 방지시설 거쳐서 배출이 일어나겠죠. 근데 방지시설 보니까 100% 제거되는 게 아니라 제거율이 70%입니다. 여기서 흡착시설에서의 제거율을 지금 예시는 단순히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흡착시설에서의 제거율은 사업장별로 그다음에 방지시설별로 설계 효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그 설계 효율을 고려해서 제거율을 이제 적용하셔야 됩니다. 여기 70% 나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70을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70%라고 예를 한번 들어본 겁니다. 자, 포집된 60% 중에서 70%는 제거되고 제거되지 못한 30%는 대기로 배출되겠죠. 즉 제거율 70% 외에 나머지 30%, 한마디로 포집된 양 중에 제거되지 못한 30% 6.3톤 6,300kg은 대기 점 오염원의 배출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비산 배출량과 점 배출량을 나눠서 배출량을 산정해 주시길 바라고요. 흡착시설에서 흡착된 폐활성탄 있죠. 이거 폐기물로 또 보내죠. 그 양도 꼭 누락하지 않고 빠지지 않게 보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에 발생량을 토대로 배출량을 산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발생량을 토대로 배출량을 산정했더니 이제 비는 부분 있죠. 그게 바로 활성탄에 흡착된 양입니다. 즉 제거된 양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물질 수지법이기 때문에 사용한 양이 곧 인풋이 35톤이면은 아웃풋이 35톤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35톤 사용했다라고 하면은 어디론간 35톤이 다 나와야 되겠죠. 배출량과 폐기물 이동량을 합해서 35톤이 나오는 게 바로 이 물질 수지법입니다. 물질 수지법은 지침서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지침서를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포집률 및 제거율을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사업장에서 후두의 포집률이나 방지시설의 제거율을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지침서를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제거율 같은 경우는 각 사업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제거율 같은 경우는 사업장에 이제 있는 장치나 처리 장치 그리고 처리 대상 물질에 따라서 제거율이 다르기 때문에 제거되지 않는 그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제거율을 적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즉 가스상 유기화합물인데 전기 집진기라든가 여가 집진기 있습니다 해서 제거율을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처리 대상 물질에 따른 처리 장치 꼭 확인하셔가지고 그에 해당되는 제거율을 적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실 게 활성탄 흡착 장치는 활성탄의 용량과 활성탄의 교체 주기를 꼭 고려해서 제거율을 적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활성탄의 양이 정말 얼마 되지 않고 1년에 교체도 한 번밖에 안 하는데 제거는 몇십 톤씩 됩니다 라고 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활성탄의 양을 또는 교체 주기를 꼭 고려해서 제거율을 적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직접 측정법입니다. 직접 측정법은 그 측정법 말 그대로 직접 측정한 데이터를 토대로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은 세척 공정입니다. 세척 공정에 TC를 사용하는데 세척 공정이 완전 밀폐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세척 공정이 완전 밀폐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배출량을 산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척 공정에서의 배출량은 없고 결국엔 어디로 가죠? 포집돼서 다 대기오염 방지 시설 거쳐서 배출이 되겠죠. 따라서 세척 공정에서의 배출량이 아니라 최종 배출구인 대기오염 방지 시설에서 배출량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자, 대기오염 방지시설에서의 측정 기록부를 보니 후단에서 측정 기록부를 보니 TC가 기온, 기압, 풍속, 유량, 농도, 측정 분석값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토대로 배출량을 산정하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배출량은 킬로그램 단위로 산정을 해주셔야 되죠. 킬로그램 단위로 배출량을 산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배출량은 농도를 질량 단위로 환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량 보시면 분 단위로 되어 있죠. 작년 1년치를 기준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모든 단위를 연간 킬로그램으로 환산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1번, 2번 분자량 확인하시고 연간 작업시간과 유량 단위 환산하신 후 대기 배출량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기 배출량은 농도랑 유량, 그리고 분자량, 온도, 연간 작업 시간 등을 토대로 배출량을 산정하시면 되고요. 꼭 단위가 킬로그램 퍼 년으로 환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직접 측정된 자료를 토대로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까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지침서 상에 정확하게, 그러니까 더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혹시 좀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지침서를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배출량 조사는 온라인으로 보고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시스템을 통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시스템을 통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보고 시스템에서도 어떻게 입력을 하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시스템은 인터넷 주소창에서 화학물질 인터넷 주소창에서 icis.me.go.kr/prtr 이 부분을 입력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HTTP는 입력을 안 하셔도 ICIS부터 입력하셔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또는 이제 초록색 창에서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를 검색하셔도 보고 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하십니다. 보고 시스템에 처음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 아이디 패스워드만 아셔도 로그인 가능하시고요. 공동인증서 없으셔도 아이디 패스워드만 있으시면은 로그인 하시고 보고 제출까지 다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공동인증서는 따로 발급을 안 받으셔도 됩니다. 처음에 접속하시는 분이시라면 회원가입을 통해서 먼저 회원가입을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존에 보고 이력이 없을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통해서 조사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회원가입을 해 주셔야 되고요.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면은 이와 같이 먼저 업체를 검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시스템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명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업체 검색을 하시고요. 검색했을 때 아래와 같이 가입업체라고 나와 있는 경우는 이미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미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디 패스워드를 모르시면은 아이디 패스워드 찾기를 통해서 찾으시면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디 패스워드 찾기를 하시려면은 가입자 이메일 주소를 아셔야 됩니다. 패스워드 찾기 하실 땐 가입자 이메일 주소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가입자 이메일 주소도 모른다라고 하시면은 관할 유역 환경청에 연락을 주셔서 가입자 이메일을 물어보셔도 되고요. 가입자 이메일을 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가입자 이메일을 변경하시거나 확인하셔가지고 임시 비밀번호를 발급받으셔서 로그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업체명으로 검색하실 때는 국문명이나 영문명, 띄어쓰기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검색하시길 바라고요. 사업자 등록번호로 검색하실 때에는 하이픈을 제외하고 숫자 형식의 10자리로만 검색하시길 바랍니다. 검색했는데 검색 결과가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신규 업체, 3번의 신규 업체로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해서 신규로 회원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신규로 회원가입을 하시면은 버튼을 누르시면은 먼저 참고 안내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아이디 패스워드 찾기. 회원가입 되어 있는 업체일 경우에는 업체인데 아이디 패스워드 모르면은 사업자 등록번호, 이메일, 아이디를 통해서 비밀번호를 임시 비밀번호를 발급받으셔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입자 이메일을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배출량 조사는 1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잃어버리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가입자분이 안 계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자 이메일을 변경을 하시거나 확인하셔가지고 임시 비밀번호를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입자 이메일 확인은 관할 지방환경청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시고 변경이 가능하십니다.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면은 처음에는 업체 기본 정보를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업체 기본 정보 그리고 담당자 기본 정보를 입력하시는데, 담당자 기본 정보에는 이메일과 아이디를 중복 확인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간혹 사업장, 예를 들어서 뭐 소재지가 다른 사업장을 두세 개 관리하시는 담당자분이 계신데요. 이메일은 각각 사업장별로 다른 걸 사용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비밀번호 찾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이메일은 다른 이메일로, 각각 사업장별로 다른 이메일로 입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중복 확인을 꼭 해 주셔야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아이디는 이메일이나 패스워드랑 달리 한 번 설정되면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이디는 한 번 설정되면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디 처음에 만드실 때 신중을 기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아이디 변경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아이디 변경은 안 됩니다. 비밀번호는 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 3가지 이상 종류로 8자리 이상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3가지 이상 종류로 8자리 이상으로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본 정보를 입력하셨으면은 이용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관련 약관에 동의를 하신 후 가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회원 가입 시 입력한 종업원수 기준으로 30인 이상인 업체인 경우는 환경청에 승인이 있어야만 로그인 가능하시고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승인 없이도 로그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그 승인을 이제 지방환경청에서 해주시는데요. 실시간으로 업체가 가입했다라고 올라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혹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배출량 만약에 보고를 하시는 사업장이라고 하면은 보고 기한 임박해서 회원가입하지 마시고요. 꼭 먼저 회원가입을 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임박해서 이제 회원가입하게 되면은 이제 승인이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꼭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로그인하면은 이제 사업장에서 우리 사업장이 해당 사업장인지 아닌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보고가이드 옆에 조사 대상 확인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앞서 말씀드린 그 대상 확인 방법 3가지가 나옵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던 1, 2, 3, 4단계 있었죠. 1번, 2번, 3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1번은 이제 대기, 폐수 배출 시설 설치 허가 신고 사업장인지, 그리고 업종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415종 조사 대상 화학 물질을 취급 기준 이상 사용 또는 생산하시는지 여부를 묻는 게 이 3가지입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은 지금 질문에 2번 질문이나 3번 질문 보면은 별표라고 조그맣게 보이실 겁니다. 질문 내용 중에 그 별표 클릭하면은 업종 또는 415종 대상 화학 물질 확인 가능하십니다. 만약에 모르신다고 하면은 저 버튼을 클릭하셔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3가지 질문 중에 하나라도 아니오가 나오면은 비대상 신고서로 넘어가고요. 3개 다 예인 경우에는 보고업체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먼저 비대상 신고서입니다. 3개 중에서 3가지 질문 중에서 하나라도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비대상 신고서로 넘어가는데요. 비대상 신고서는 좀 간단합니다. 업체 기본 정보 그리고 작성자 정보를 입력하고 가장 중요한 비대상 사유를 선택하신 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대상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배출 시설이 없는 경우도 있고, 업종에 해당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415종 대상 화학 물질을 취급하지 않을 수도 있고, 취급하지만
취급량 기준 미만일 수도 있죠. 그 외에도 있죠. 기타, 사업장 폐쇄, 공정 폐쇄 등등 사업장 이전 등으로 인해서 비대상 신고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사업장을 이전하시면요. 사업장을 이전하셨을 경우에는 신규로 회원가입을 다시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사업장을 이전한 사업장에서 만약에 보고를 한다라고 하면은 신규 회원가입을 이전한 사업장의 신규 회원가입을 통해서 다시 보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배출량 보고는 소재지 기반으로 보고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업장이 이전한다라고 하면은 이전한 곳에서 배출량을 보고해 주셔야 되고요. 간혹 본사가 있고 지방에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본사 주소로 입력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사업장 그 소재지 기준으로 보고를 따로따로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 세 가지 질문이 다 예일 경우에는 조사 대상에 해당이 되고요. 조사표를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조사표 작성에는 업체에 관한 정보, 물질에 관한 정보, 오류 확인 및 제출 총 3단계 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업체에 관한 정보입니다. 먼저 기본 정보를 확인하시고 나서 업체에 관한 일반 사항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업종이라든가 배출시설 종류 등 종업원수, 이런 업체에 관한 일반 정보를 입력하신 다음에 작성자 정보, 확인자 정보를 입력하신 후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은 업체에 관한 일반 사항은 완료가 됩니다. 먼저 업체에 관한 일반 사항 중에서 간혹 업체 기본 정보가 변경된 경우가 있습니다. 즉, 전년도에는 대표자분이 홍길동이었는데 올해는 대표자분이 다른 분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기본 정보 수정을 하셔야 되죠. 근데 이런 업체 기본 정보 수정은, 업체명, 대표자분, 소재지에 관한 기본 정보 수정은 마이페이지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이 조사표에서 업체 기본 정보에서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업체 기본 정보 중에서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분을 변경하면은 변경 요청을, 수정 요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업장 소재지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는 변경이 불가능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장이 이전했을 경우에는 이전한 곳에서 신규로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이전했을 경우에는 신규로 회원가입을 하셔서 보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단, 구주소나 또는 행정구역상 그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시스템 담당자분께 연락 주시면은 수정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업체에 관한 정보 수정 부분에서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의 변경은 관리청의 승인 하에 수정하실 수가 있고요. 반면 소재지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소재지는 변경 불가능하고요. 사업장 이전 한 경우에 신규 가입, 그리고 구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담당자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시스템 담당자 연락처는 보고 시스템 문의처에 나와 있고요. 문의처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은 수정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업체에 관한 정보가 끝났으면 물질에 관한 정보를 입력해 주셔야죠. 물질에 관한 정보는 총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물질을 등록해 주셔야 됩니다. 간혹 물질 등록도 안 하셨는데 입력이 안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요. 물질을 먼저 추가하셔가지고 사업장에서 어떠한 물질을 사용하는지, 또 대상이 되는 물질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물질을 먼저 추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배출량을 입력하시는 거, 배출량과 취급량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기 왼쪽에 1번 물질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은
415종 조사 대상 화학 물질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물질을 검색하셔가지고 물질을 추가하시면은 그 다음에는 작성 서식을 먼저 선택하셔야 됩니다. 물질을 등록하면 1단계 작성 서식을 클릭하시면은 배출량, 이동량, 자가 매립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서 해당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은 선택하신 후 작성 서식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간혹 작성 서식을 결정하시고 나서 작성하다 보니까 배출량을 입력해야 되는데 배출량 입력하는 부분이 없어요. 또는 폐기물이 있는데 폐기물 입력하는 부분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서식을 잘못 결정하신 겁니다. 따라서 서식 결정하실 때 다 있다 예로 하신 다음에 결정하시고 나중에 없는 부분은 따로 작성 안 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작성 서식 결정하실 때 다 예로 하셔가지고 결정하신 다음에 해당 부분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성 서식이 결정되셨다고 하면은 먼저 취급량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취급량은 생산량과 사용량의 값을 입력하면은 취급량이 자동적으로 입력이 됩니다. 즉 생산량의 10, 사용량의 20을 입력하면은 취급량의 30이 자동적으로 입력이 됩니다. 노란색 부분을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2번에 있는 취급량 하얀색 부분은 노란색 부분을 입력하면은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업장 내 최대 보관량과 회수 사용량, 용도, 그리고 기타 용도일 경우 어떠한 용도인지 직접 작성하시고 작성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3단계로 넘어가면 되는데요. 3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취급량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화학물질을 합성에 의해서 제조한 후 사용한 경우는 제조한 후 사용은 제조량, 즉 생산량으로만 입력하시면 되고요. 희석해서 사용한 경우, 구매해서 희석해서 35%짜리를 희석해서 10%로 제조했다 라고 하면은 구매한 건 35%짜리이기 때문에 35% 100톤짜리를 사용량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성이 아닌 단순 희석한 경우 물질의 생산량을 입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회수 재사용한 경우는 회수 사용량으로 별도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별 배출량을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공정별 배출량은 공정과 단위 공정을 선택하셔가지고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측에 있는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은 배출량을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추가 버튼 보이시죠? 1번에 있는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은 각 공정에 따른 단위 공정을 선택하시고요. 산정 방법을 선택하신 후 배출량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배출량은 대기, 점, 대기 비산, 수계, 토양 등으로 나눠져 있고요. 산정 방법은 직접 측정법, 물질수지, 배출계수, 공학적 계산법으로 4가지로 분류되어 있으니까요. 꼭 배출량과 산정 방법을 둘 다 체크하셔가지고 입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배출량을 입력하면은 5번에 배출량에 매체별 배출량을 입력하면은 5번 배출량에 합산해서 배출량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자동으로 입력이 되게 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배출량의 단위는 kg입니다. 배출량의 단위는 kg. 취급량의 단위와 다르죠? 취급량은 톤, 배출량은 kg. 취급량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입력 가능하고 둘째 자리까지 입력 가능하고요. 배출량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매체별 배출량을 입력하셔야 되는데요. 대기, 수계, 토양, 자가 매립량 등으로 나눠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대기는 또 점대기와 비산대기로 나눠져 있죠. 강제배기 장치, 국소배기 장치로 나가는 것 외에는 다 비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대기오염 방지시설 같이 국소배기 장치에 해당되는 것 외에는 나머지 공정 중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다 비산대기로 보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이제 공정별 배출량 입력 부분에 있는 이 내용이 뭐냐면은 실제 배출되는 최종 배출구를 선택하여 배출량을 입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예시에 있었죠. 예시 즉
간접 측정법 중에 세척 공정이 완전히 다 밀폐되어 있고 대기오염 방지 시설 통해서만 배출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세척 공정에서의 배출량은 없기 때문에 세척 공정은 배출량을 산정하시는 게 아니라 최종 배출구 대기오염 방지 시설에서 배출량을 산정하시면 되겠죠. 그 내용입니다. 최종 배출구. 그런데 코팅 부스가 예를 들어서 코팅 부스가 아니라 세척 공정이 완전 밀폐 공정이 아니라 오픈되어 있다. 일부는 후드를 통해서 방지 시설을 통해서 나가고 일부는 세척 공정 내에서 자연적으로 비산돼서 배출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세척 공정과 대기오염 방지 시설 둘 다 배출량을 산정하셔야 되겠죠. 네,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물질에 관한 그 배출량을 입력하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폐수나 폐기물 이동량을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폐수나 폐기물 이동량을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 폐수 폐기물 같은 경우는 단순히 양만 작성하시는 게 아니라 어떠한 업체로 위탁 처리했는가를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즉 폐기물을 위탁 처리했다라고 하면은 그 업체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신 후 우리 사업장은 A라는 업체에 위탁 처리했습니다 라고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배출량과는 약간 입력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받는 업체, 즉 위탁을 받는 업체 정보를 입력을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위탁을 받는 업체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 업체를 신규 등록해 주셔야 됩니다. 위탁을 받는 업체가 없다라고 하면은 신규 등록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장을 하시면은 폐기물 폐수 이동량은 완료가 됩니다. 자, 이동량의 단위도 kg 단위입니다. 이동량의 단위도 kg 단위고요. 타 업체로 위탁 처리되는 폐수, 폐기물이 바로 이동량이고요. 한 가지 주의하실 사항은 산알칼리 물질의 pH를 황산 같은 경우 있죠. 수산화나트륨 이런 물질의 pH를 6에서 8로 중하에서 이동하는 경우, 중하에서 배출하는 경우는 폐수 이동량, 수계 이동량 없습니다. 네, 중하 처리해서 보내는 경우에는 그 양을 0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중하 처리해서 요것도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pH를 6에서 8로 중하 처리해서 보내는데 이것도 이동량으로 입력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네, 산알칼리 물질을 중하 처리해서 보내는 경우에는 이동량은 제로입니다. 0입니다. 입력을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폐기물 처리업체로 보내는 폐기물 중에 유상으로 판매하는 폐기물은 제품으로 보기 때문에 폐기물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무상은 해당입니다. 무상은 폐기물 맞죠? 근데 유상으로 돈을 받고 판매하는 폐기물은 제품으로 보기 때문에 폐기물로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가 매립량 그리고 배출량 감소 활동을 입력하신 후 오류 검증 항목을 클릭하시면은 이 오류 검증은 입력하신 조사표 중에서 어떠한 부분에 확인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오류 검증을 클릭하시면은 오류 사항이 나올 수도 있고요. 오류 사항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류 사항이 없으면은 작성 완료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단에 오류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설명을 잘 읽어보시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그에 상응하는 사유를 오류 조치 내용 1번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류 내용은 오류일 수도 있지만 확인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류 내용이 떴다라고 해서 오류 설명 자체가 나왔다고 해서 오류 사항이 나왔다고 해서 다 틀렸다라는 건 아닙니다.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달라는 내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에 대한 사유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 주신다면은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당 내용에 증빙 파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파일을 추가하셔 가지고 파일을 넣어 주시면 되고요.
작성 완료를 클릭하시면은 작성이 완료됩니다. 작성 완료된 거는 제출이 완료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작성 완료는 제출이 완료됐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제출 완료까지 꼭 해주셔야 되고요. 제출하기 전에 먼저 오류 검증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장에서 많이 이제 하는 그런 오류 내용입니다. 직전 연도 대비해서 전년도에는 폐수나 폐기물이 있었는데 올해는 폐수 폐기물이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직전 연도에 있던 폐수나 폐기물이 올해는 왜 없습니까? 라고 오류 코드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에 대한 사유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누락한 거면은 뒤로 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출량과 사용량은 있는데 배출 이동량이 없습니다라는 오류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출 이동량이 없기가 좀 쉽지가 않죠. 사용량은 특히 휘발성 물질이요. 사용량은 있는데 배출량도 없고 이동량도 없고, 즉 전량 제품화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출 이동량이 없다라고 오류 코드가 뜨면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전량 제품하고 밀폐공조로 운영돼서 나가는 게 없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안전원하고 관할지방청에서 검증할 때 좀 더 유의 깊게 보겠죠. 따라서 배출 이동량 없을 경우에는 휘발성 물질이라고 하면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장시설 그러니까 0199, 0200 같은 경우에는 대기 비산, 대기 점 배출량을 잘못 입력하신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저장시설에서 점대기 배출량을 입력한 경우, 대기오염 방지시설에서 미산대기 배출량을 입력한 경우에는 저 오류가 나타나니까요. 저럴 경우에는 뒤로 다시 가셔가지고 정정해서 입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배출량 플러스 이동량이 취급량보다 많다, 이럴 수가 없죠. 인풋이 100인데 아웃풋이 2, 300이 나올 수 없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오류이므로 다시 수정하시기 바라고요. 단 취급량과 배출량의 입력 단위가 킬로그램 톤 단위다 보니까 소수점 단위 때문에 이런 오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유에다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단위 차이로 인해서 나온 오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사유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부분은 틀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 227번과 228번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취급량과 배출량이 정말 소수점까지 똑같은 경우에는 이런 오류 코드가 뜹니다. 사용량과 배출량이 완전 똑같을 수가 거의 없죠. 전년도 대비해서 사용량과 배출량이 소수점까지 같다? 쉽지 않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잘못 입력한 게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년과 비교해서 배출량과 취급량이 일정량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한 오류 코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류라기보다는 한 번 더 확인 차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요. 틀린 게 아닙니다. 요 오류 코드는. 그러니까 정말 배출량이 그만큼 증가했는지, 물론 사용량이 증가하거나 하면 배출량이 증가할 수 있죠. 그리고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의 양이 사업장을 증설해서 사용량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틀린 게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사유가 명확히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유를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휘발성 물질에서 대기 배출량 0, 쉽지 않죠. 휘발성 물질인데 대기 배출량이 없다라는 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정별 배출량에서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누락된 항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작성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 대비해서 취급량은 증가했는데 배출량은 감소하거나 반대로 취급량은 감소했는데 배출량이 증가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왜 이렇게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물론 이럴 수도 있죠.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가지고 배출량이 갑자기 줄어들 수 있죠. 취급량은 증가했지만. 하지만 이게 이런 경우에는 산정 오류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따라서 이 오류 코드가 나왔다고 하면은 앞서 전년도, 직전년도 데이터랑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배출량을 다시 한번 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게 올해 이제 신규 생긴 것 중에 하나인데요. 질산이나 황산 같은 경우 대기오염 방지 시설에서 이제 배출량이 있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낙스나 싹스를 가지고 질산과 황산의 배출량으로 입력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낙스와 싹스는 질산과 황산이 아니죠.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이죠. 황산은 H2SO4고 싹스는 SOX. 그렇기 때문에 황산화물의 배출량을 가지고 황산의 배출량을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산정하는 근거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오류 검증 항목도 비슷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 내용인데요. 요거는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주요 오류입니다. 취급량, 배출량, 그 다음에 폐기물 이동량의 단위를 가장 많이 틀립니다. 취급량과 배출량의 단위를 반대로 생각하시는 경우, 또는 취급량과 배출량의 단위를 동일하게 보시는 경우, 또는 취급량과 배출량, 이동량의 단위를 서로 바꾸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위는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오류사항입니다. 기타 오류사항 중에는 조사 대상 화학물질의 함량을 고려하지 않고 사용량, 생산량으로 입력하신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수 사용량을 구매해서 사용한 양에다가 합산해서 입력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눠서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사용량과 생산량을 중복 입력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업장이. 그리고 휘발성 물질의 대기 배출량 산정을 누락하는 경우하고, 비휘발성 수용액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대기 배출량이 어마어마하게 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사업장이 휘발성 물질과 비휘발성 수용액 물질을 동일하게 배출량 산정을 하시는 경우입니다. 요거는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 이동량을 수계 배출량으로 산정하는 경우도 있죠. 요런 경우도 오류사항입니다. 잘못된 산정이니까요. 그것도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산알칼리성 물질을 중화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수계 배출량 또는 폐기물 이동량으로 산정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런 경우는 잘못된 거니까요. 다시 수정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활성탄 사용하시는 사업장 중에 폐활성탄의 위탁 처리량을, 폐기물 이동량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활성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흡착된 화학 물질이 폐기물로 가기 때문에 그 물질의 이동량을 산정하셔가지고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년도와 취급량, 배출량, 이동량 동일한 경우도 정말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참고하셔야 될 게,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는 통계조사나 유해화학물 실적 보고랑 교차 검증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보고하는 그런 화학물질 관련된 보고 내용을 다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실적 보고에는 있는데 배출량 조사에는 없거나, 반대로 배출량 조사에 있는데 실적 보고에는 없거나, 또는 통계 조사에 있는데 배출량 보고에는 없거나 등등 여러가지 보고된 내용을 확인하셔가지고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은 빠르게 수정을 하시면 되니까요. 제출 후에도 수정은 가능하십니다. 제출 후에도 수정은 가능하시니까요. 제출한 후에도 만약에 오류사항을 발견하셨다고 하면은 수정 요청을 통해서 조사표 수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류 확인이 완료가 되면은 물질 옆에 작성 완료라고 뜹니다. 작성 완료라고 뜨는데요. 여기서 작성 완료된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 버튼 누르셔서 수정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작성된 내용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첨부, 이제 배출량 산정하신 첨부 자료를 첨부하시고, 그 다음에 작성자, 확인, 확인자, 확인, 그리고 인쇄하신 후, 조사표, 작성하신 조사표를 인쇄하신 후, 인쇄된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류사항이 없는지 또는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등을 검토하신 후, 문제가 없다라고 하시면은 보고서 제출을 통해서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서 제출이 완료가 되면은 이렇게 제출 완료라는 노란색 글씨가 뜹니다. 제출 완료라는 노란색 글씨가 뜨고요. 이렇게 제출 완료가 떠야 제출이 완료된 거니까요. 꼭 제출 완료를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제출 완료 옆에 보시면은 보고 수정 신청이라고 보이시죠? 보고 수정 신청은 사업장에서 제출한 조사표를 수정할 때 사용하는 탭입니다. 만약에 제출이 완료됐는데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보고 수정 신청을 통해서 조사표 수정 신청을 하시면은 조사표를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출하신 후 보고 수정 신청을 통해서 조사표를 수정하실 수가 있고요. 수정을 하셔가지고 꼭 기한 내에 제출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메인 화면 보면은 배출량 조사 관련 자료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보마당 탭을 보시면은 관련 자료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뒷부분에서 한번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참고 자료를 좀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화학물질 배출량 화학물질 안전원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은 화학물질 배출량 자료실에 보시면은 그 배출량 조사 지침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고 사이트에 있는 공지사항에서도 지침서라든가 교육자료, 그리고 자주 하는 질문, 문의처, Q&A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교육을 들으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은 저 보고 시스템의 공지사항에 있는 Q&A 게시판을 이용을 부탁드리고요. Q&A 게시판은 로그인 하신 다음에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게시판을 보실 수는 있지만 로그인 안 하셔도 보실 수는 있지만 만약에 글쓰기를 하시려면은 꼭 로그인 하신 후 글쓰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요게 지금 정보마당 그 공지사항에 들어가면 나와 있는 정보마당에서 있는 공지사항, 뭐 사이버 교육, 자료실, Q&A, 문의처 등이 있고요. 자료실에 보면은 지침서나 교육 자료 등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네,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Q&A는 질문, 답변을 이제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게시판이기 때문에 만약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은 Q&A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화학물질 안전에서 제공하는 워크시트가 있습니다. 배출량 산정, 특히 공학적 계산법을 활용해서 배출량을 산정하시는 분들은 이 지금 정보마당 배출량 산정 저감기술에 있는 공정별 3번 공정별을 클릭하시면은 워크시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 공정별로 엑셀로 되어 있는 워크시트가 있으니까요. 공학적 계산법을 활용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Q&A 게시판입니다. 글쓰기 버튼을 누르면은 로그인 해주세요 라는 문구가 먼저 나오고요. 로그인이 이미 돼 있다라고 하면은 글쓰기가 바로 가능하십니다. Q&A 게시판에 이제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은 2, 3일 내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3일 내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니까요. 만약에 문의사항 있으면 Q&A 게시판을 이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좀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배출량 그 조사 대상 먼저 확인하실 때 대기오염 방지시설 면제 사업장이 배출시설 면제라고 생각하시고 대상에서 이제 제외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대기오염 방지시설하고 대기 배출시설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대기오염 방지시설 면제라고 해서 우리 사업장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면제니까
안 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거 아닙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과 배출시설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방지시설 면제했다라고 해서 방지시설 면제라고 해서 배출시설 면제는 아니니까요. 네, 꼭 그 부분 혼동 없으시길 바라고요. 주요 질문 사항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 대상 여부 확인하는 사항 중에서 질문 사항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취급량 기준, 무게 함유율 기준과 제조 생산량, 총량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만 대상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취급량 기준은 무게 함유율 기준 동시에 취급량 기준과 무게 함유율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는 물질만 조사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안 되면은 대상에서 제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직접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코팅제를 사용하여도 조사 대상에 해당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학물질을 직접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뭐 공정 보조 물질이라든가 원료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원료나 제품에 화학물 415종 물질이 들어있다라고 하면은 일단 그 물질은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취급량 기준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한마디로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모든 원료, 물질은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 대상 물질을 단량체로 하는 고분자 화합물질을 취급할 때 해당 고분자 화합물도 배출량 조사표를 제출하는가입니다. 여기 지금 그 밑에 답변에서 나와 있듯이 고유한 성질을 유지한 채 취급되는 양을 보고하는 겁니다. 따라서 고분자 화합물은 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분자 화합물은 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흔히들 많이 사용하시는 것 중에 이제 폴리염화비닐 아시죠? PVC. PVC는 염화비닐을 중합해서 생성한 겁니다. 근데 이제 염화비닐을 중합해서 생성된 게 PVC다 보니까 PVC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사업장들이 이게 염화비닐이 들어있는 거니까 보고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닙니다. 고분자 화합물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중금속 화합물의 경우는 고분자 화합물이 되어도 그 성분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조사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중금속 물질 같은 경우는 제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전했을 때 이전하고 사업자 등록번호도 변경됐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입니다. 이전을 하고 사업자 등록번호도 변경된 경우는 이럴 때는 회사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하기 전과 후를 나눠서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회사 이전 시점일 기준으로 이전 전과 후를 나눠서 보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사업장이 이전했다라고 하면은 이전된 사업장에서 신규 가입을 하셔가지고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사용하는 물질은 알루미늄 옥사이드인데 조사 대상 화학 물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카스번호로 중금속 화학 물질 같은 경우는 검색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알루미늄이 들어간 화합물이다라고 하면은 알루미늄이라는 물질명으로 검색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리가 들어있다라고 하면은 구리, 납 화합물이라고 하면은 납, 이렇게 대표 중금속 물질로 검색하셔가지고 조사표를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염산을 소독제로 제품 제조 공정에서 소독제로 사용하고 폐수 처리장에서 pH 조절제로 사용합니다. 각각 보고해야 하나요인데 아닙니다.
동일 물질의 취급량은 합산해서 보고하는 게 맞고요. 배출량만 공정별로 구분해서 보고하시는 겁니다. 배출량만 구분해서 보고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pH 6에서 8로 중화 처리할 경우 폐수 그리고 수계 배출량은 없는 걸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일 물질의 경우에는 취급량을 합산해서 보고하시고요. 배출량만 공정별로 구분하셔가지고 보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20% 수산화나트륨을 사용했을 때 사용량 어떻게 산정하나요? 함량을 100%로 환산해서 사용량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함량을 100%로 하면은 0.2 곱하기 100 해서 20톤이 수산화나트륨의 사용량이 되겠죠. 세 번째가 중금속 물질이 크롬도 들어가 있고 납도 들어가 있는 물질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보고하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크롬 화합물과 납 화합물 둘 다 보고하셔야 됩니다. 즉 크롬산 납을 20톤 사용했다고 하면은 납에도 20톤, 크롬에도 20톤을 각각 보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중금속 화학물의 취급량은 성분비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사용량, 총량을 취급량으로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배출량하고 이동량 산정 방법에 대해서 주요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은 아까 오류 코드에서도 좀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대기오염 방지 시설에서 측정된 황산화물의 농도를 황산의 배출량으로 산정 어떻게 하나요? 라고 했는데 싹스는 황산의 배출량이 아니라 황산화물의 배출량이죠. 황의 산화물을 총칭한 것이기 때문에 황산의 배출량으로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요. 다만 이제 황산 같은 경우는 상온에서는 비이발성 물질이기 때문에 온도나 압력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대기 배출량은 없는 걸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산알칼리 물질을 중화 처리한 경우 이동량 0 맞죠? 산알칼리 물질을 중화 처리해서 폐수로 배출한 경우는 수계 배출량이나 이동량은 0으로 보고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품 제조 공정에서 발생되는 휘발성 물질이 RTO 또는 RCO 같은 것 같이 열분해 장치를 통해 제거되면은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해도 되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기오염 방지 시설 종류에 따라서 산정 제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각 대기오염 방지 시설의 그 제거 효율을 고려해서 배출량을 산정하시면 되고요. 대기오염 방지 시설이 어떤 거냐의 여부에 따라서 제외를 하고 제외를 안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단순히 제거율을 감안해서 배출량을 산정하셔야 됩니다. 배출량 보고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부원료를 공정에 투입 후 용기에 남아있는 잔량은 용기 재활용 업체에 매각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보고해야 하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유상으로 판매할 경우 폐기물을 유상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제품으로 보기 때문에 이동량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단 밑에 보시면은 유상 판매가 아니라 무상으로 보내는 것도 있죠. 무상으로 보내시는 거는 이동량으로 산정하셔야 되고, 유상으로 판매하는 거 외에 나머지는 다 폐기물 이동량으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유상으로 판매하는 거 외에 나머지는 다 폐기물 이동량으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송운반 분배 계량 시설에서의 배출량 산정 근거는 반드시 첨부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송배관의 배출량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산정 근거를 첨부를 해주셔야 조사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송배관에서는 어떻게 산정했는지를 꼭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표 제출하기 전에 꼭 산정 근거를 첨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송배관뿐만 아니라 다른 공정에서 배출량 산정하셨다고 하면은 산정 근거를 첨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검증할 때 산정 근거가 없으면은 아무래도 그 배출량 산정하실 담당자분께 연락을 드릴 수도 있고요. 오히려 더 귀찮아질 수도 있습니다. 담당자분 입장에서는. 따라서
배출량 산정을 하실 때는 꼭 근거 자료를 같이 첨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출량 보고 시스템 로그인 필요한 암호를 잊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라고 했는데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에서 이메일, 사업자 등록번호 등을 통해서 찾으실 수 있고요. 가입자분, 등록된 가입자분 이메일로 비밀번호가 발송이 됩니다. 근데 간혹 이메일이 차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포털 사이트에서는 대부분 이메일을 받으시는데요. 사업장 이메일 같은 경우는 간혹 외부 메일을 차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 메일이 차단이 돼서 이메일을 못 받는 경우는 관할 지방청에 문의를 주시면은 임시 비밀번호에 대한 내용을 한번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메일 통해서 찾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으시면은 관할 지방환경청에 확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임자가 퇴사하여 로그인에 필요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변경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하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디는 변경 불가능합니다. 아이디는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디는 변경하실 수가 없고요. 비밀번호는 개인정보 수정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보고 시스템에 마이페이지 들어가시면은 비밀번호 변경하는 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 시스템에 마이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비밀번호를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교육을 실시했는데요. 좀 만족스럽지 못하셨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면 Q&A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